예, 메르스 확산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도 여전히 14명에 이르면서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인요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사님, 이제 사태 발생한 지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사태라고 말하기 참 저희들이 좀 부끄럽고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정부의 대응도 보셨을 거고요. 진료 과정도 쭉 지켜보셨을 텐데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잘못했다, 복지부가 잘못했다, 뭐 질병관리본부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합쳐서 이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보가 원활히 교환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좀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벌써 그 SARS하고 신종 플루를 겪었는데 맞습니다. 그 어떤 뭐랄까요, 어떤 정확한 스트럭처,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거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장소도 이제 앞으로의 얘기겠지만 그 세월호 같은 이 재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미리 병상들을 어디 한 곳에 좀 음압병상 요번 경우에 그럼 대체를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요번에 우리가 이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건 정부 병원보다 민병원이 아마 80% 이상 될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큰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95%입니다. 그 입원율이. 그러니까 뭐를 따로 이렇게 비치해 두기가 어려워요. 현실이.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몇 장소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 외신에 제가 그 CNN, BBC 뭐 이런 데 나가서 제가 뭐라고 이 인터뷰를 했냐면 뭐라 하셨어요? 효도 문화 사실 원인은 대한민국 사람은 자식이 부모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간병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불효다. 불효죠. 그래서 문화적인 구조적인 그 약점이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그 이거 감염 경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손잡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코를 만지고 이거 만지고 그다음 지나간 사람이 이거 만지고 자기 코 만지면 직방입니다. 그래서 문고리가 많이 기여를 했고 병실 내에 6인실에 최소한 보호자가 6명, 12명 왔다 갔다 하면서 문고리 잡고 그러니까 최악의 환경이 의료 환경. 바이러스로 봐서는 퍼져나가기 좋은 기회. 간병, 문병 문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군요. 응급실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근데 응급실은 대학병원에서는 급식이 또 안 되니까 필수예요. 그 보호자가 들어오는 것이. 그리고 밀도가 사람 밀도가 우리 삼성병원을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 이거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어느 병원이나 그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운이 좋은 거죠. 사실 뭘 잘한 거야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꼭 삼성병원 뭐 정부 이제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할 건가. 맞습니다.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사님,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 확진자 수가 확연히 좀 줄었어요. 한 자릿수 확진. 오늘도 이제 3명만 확진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진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위안을 좀 받고 싶어요, 사실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어요. 뭐 제가 아는 전문가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잡혀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방관을 하면 안 되고 아주 그 기준을 그 누구를 우리가 지금 저희 병원 앞에서도 이제 환자를 선별 진료하는데요. 아주 엄격하게 그 새 나가지 않도록 특히 또 면역력이 떨어진 이 투석실 환자들이 노출이 됐잖아요. 거기가 훨씬 위험하고 그다음에 그 사우디에서부터 나온 얘기인데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쓴 사람들을 더 강하게 선별하고요. 그런 분들이 노출이 돼서 병이 또 실제로 걸리면 사망률이 몇 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그 의료진들이 지금 지쳤습니다. 그 부분 제가 여쭙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의료진 감염도 지금 어제도 지금 2분 됐고요. 사실은 삼성병원 의사분, 방사선사 2분이 확진자로 됐는데 자 그분들한테 좀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 하늘에서 준 벌 같이 보이지만 사실 사람의
잘못이고 또 저희 병원에는 환자가 없는데도 의료진들이 지금 힘들어해요. 선별 진료 팀들이요. 근데 정말 무한한 그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분 병원을 그만 뭐 어느 특정 병원 그만 그 지탄하고요. 좀 이제 우리가 이걸 합쳐서 7월 안에는 완전히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가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해야 됩니다. 지금 놀래서 뭐 공중 장소에 나오지 않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국가가 제가 듣기로는 뭐 손실이 조단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크죠. 그래야 또 외국인들도 오고. 맞습니다. 또 죄송한 얘기지만 종편 방송들도 말입니다. 이제 이걸 긍정적인 얘기 좀 해야지.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외신에 더 나가고 외신에 나가면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거 창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또 WHO에서도 병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그 CDC,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인가요? 거기에 전문가단이 방한을 했습니다. 기술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 방한을 했는데 작년인가요? 그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컨트롤 타워 이렇게 막 구성이 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봤거든요. 자, 이번 그런 모습 보면서 저희 정부가 좀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 미국식의 어떤 그 질병, 전염병 관련 통제, 또 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미국 사람들 철저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뉴욕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응급실에 보호자가 출입을 못합니다. 잠깐 불러서 그 병력에 대해서 환자가 잘 소통이 안 되면 물어보고 내보냅니다. 병실도 저녁 9시에서 8시에서 9시 잠깐 면회 시간이 있고 나갑니다.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미국 병실, 미국 응급실은 전염병이 전파되기가 아주 더 훨씬 힘들죠. 그냥 구조 자체가. 그리고 병원 안에 그 병원 병상 가동률도 적기 때문에 우리만큼 그렇게 붐비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도 이제 미국이 큰 나라다 보니까 맞습니다. 병원 안에도 구조들이 넓어요. 그래서 접촉이 사람과 사람끼리 접촉,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과거에 사스나 신종플루도 굉장히 좀 위험한 전염병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 메르스가 찾아오니까 치사율이 뭐 40%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5%까지 이르렀거든요.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전염병과 이 메르스의 어떤 차이점, 특이사항이 좀 있다고 보세요? SARS하고 비슷합니다. 전염 방법은.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보이는 것은 증상이 있고 전염이 된다.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데도 전염이 됩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더 속수무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별 진료를 해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런 점이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치사율이 지금 40%라고 하셨는데 사우디의 통계를 보면 사실 그 항체를 만든 사람들 보면은 한 치사율이 10% 미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요. 우리도 건강치 스테로이드 쓴 사람, 뭐 쿠싱 합병증 있는 사람, 비염, 뭐 정형외과 병원에서 많이 났죠. 그래서 이 면역이 떨어진 사람한테 치사율이 높은 거죠. 그것도 뭐 왜 지금 그럼 거꾸로 논리를 피자면 왜 이렇게 병원 밖에서는 안 퍼졌냐? 접촉이 있는데도 면역이 있는 사람이 이겨낸 겁니다. 뭐 정부나 의료진이 뭐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 면역력이 나오기 때문에 막 천파만파로 안 번졌죠. WHO에서도 그 코멘트를 했어요. 이 지역에서는 옮겨가는 거 불처럼 이렇게 가는 것 같지 않다. 그거 아주 위로가 된 얘기였습니다. 당국이 처음에 이 메르스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뭐 3차 감염 가능성, 또 4차 감염 가능성은 아예 이제 배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감염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실로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커러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더 토착화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토착화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뭐 100% 검증된 건 아니지만 이 장마만 와도요. 이 습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훨씬 불리해져요. 사는데. 예. 사우디는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름 계절이니까. 그리고 묘한 거는 다른 그 인플루엔자 같은 거는 춥고 건조한 데서 잘 사는데 이 바이러스는 더운 건 좋아하는데 예. 우리가 바이러스 입장이 돼야 이기죠. 바이러스. 맞습니다. 범죄자도 잡으려면 범죄자 머릿속에 들어가야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그 습도가 올라가면은 오래 노출되는 곳에서 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요. 자, 삼성 서울병원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2차 유행의 진원지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좀 추가 감염자가 나와서는 안 될 텐데 24일까지가 이제 부분 폐쇄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일찍 폐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정부하고 뭐 잘 의논하겠죠. 그러나 이제 사람이 나올 때마다 14일 더 가는 거죠. 한 사람이 나오니까 제가 7월 달 얘기하는 것은 벌써 지금 오늘도 뭐 3명?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3명에 대한 격리, 접촉 그거를 다 따지자면은 또 잠복기가 14일이니까 14일 가고요. 그래서 7월 달에 들어가고 아마 우리가 또 너무 국민께서 놀리시 말아야 될 거는 산발적으로 또 있을 겁니다. 여기 다 잡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예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희망적이고 단 의료인도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사람인데 이 의료인들이 굉장히 지치고 있고 이 또 경제적인 병원들의 손실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걱정스럽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거를 기회로 이걸 딛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다음에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투명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동에 사실 의료 수출까지 하는 한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뻥 뚫렸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앞서 이제 해외 언론과 인터뷰도 하셨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방 수칙 같은 거 손 씻기 해야 되는데 다 아는데 일부에서 이제 무슨 바셀린을 코에 바르면 낫는다, 무슨 생강과 양파를 집에 두고 또 장기 복용하면 좀 낫는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 콜레라가 100년 전에 한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외국 분들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콜레라가 100년 전에 돌 때 고양이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왜? 콜레라는 귀신이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이게 비과학적인 얘기고요. 바셀린하고 양파하고는 그런 근거는 아예 없는 근거고 오히려 손을 씻는 거 또 제 생각에 우선 시작해야 될 거는 병실 안에서 보호자 위생에 대해서 더 앞으로는 교육을 하고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감염병은 언제든지 이제 재발될 수 있고요. 내년에 또 이맘때쯤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차제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을 기회로 해서 고쳐 나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또 일반 병원 또 공립병원 같은 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번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될 텐데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컨트롤 타워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자, 민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좀 가져가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보세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무슨 보건하고 복지하고 나눠야 된다. 아마 전문가 일상시에 전문가 팀을 임명을 해서 금방 그분들이 모여서 이 감염내과 하신 분들이 많고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인력을 빨리 좀 가동을 시키고 또 그 인력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장관님이 다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산에 불 났으니까 군수가 이제 경질돼야 된다 이런 문화가 좀 있는데요. 장관님이 몰라도 그 전문가들을 힘을 실어줘서 그분들이 실권을 가져야 돼요. 이거를 해라, 뭐 폐쇄해라, 이 병원 폐쇄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힘을 실어주면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초기에 이제 병원에 피해 줄까봐 알리질 않아. 그 이해는 해요 인간적으로. 그 병원이 메르스 병원이다 그러면. 그 병원은 끝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환자들이 안 갈 테니까. 안 가니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결국은 SNS에 다 났고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병원을 예. 아마 또 한 가지는 주치의를 이제 전 가정의학 한 사람인데 맞습니다. 주치의를 놓고 그 주치의하고 의논하고 병원을 이용해야지 예. 한국의 우리 문화는 그냥 전문가한테 막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가 닥터 쇼핑 때문에도 예, 병원 쇼핑. 이번 문제가 좀 더 심각해졌어요. 대형 병원 위주로 가는 것도 문제겠죠. 그럼요. 그럼요. 무조건 큰 병원을 가야 낫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치의하고 앉아서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치의가 많이 정보를 줘서 도와줄 수 있어요. 어느 전문의가 보는 거. 그다음에 보고 다시 와서 또 의논하고. 그런 문화가 좀 무조건 전문의를 찾는 이 문화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되 좀 차분히 이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요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